자, 오늘은 한국 사회에서 수십 년 동안 정말 뜨거운 감자였던 법, 바로 국가보안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법을 둘러싼 논쟁,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국가보안법. 법 조문을 보면요. 그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 이 자료는 바로 이 공식적인 목적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자료는 바로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법, 과연 국가를 지키는 방패일까? 아니면 오히려 국민을 겨누는 무기일까? 바로 이 질문 속에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가 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지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총 5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자료가 보는 국가보안법은요. 단순히 법조문 몇 개가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면 북한을 악으로 그리고 우리와 다른 생각을 죄로 만들어버리는 소위 분단 적대 구조라는 걸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 법, 도대체 어떻게 튀어난 걸까요? 이 자료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그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보안법 하면 한국전쟁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의 주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법의 진짜 뿌리는 사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려고 만든 치안유지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948년에 제주 4.3이나 여순항쟁 같은 국내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한 도구로 이름만 바꿔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지켜야 할 대상이 천황에서 반공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 본질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자료의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인 뿌리가 깊은 법이라면 이게 과연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지금부터는 그 인간적인 대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자료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무려 2대에 걸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굴레에 갇혀버린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980년에 아버지 석달륜 씨가 간첩으로 몰려서 18년이나 옥살이를 해요. 자료는 이걸 조작된 사건이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서 2009년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바로 오늘날 그의 아들인 석건호 씨가 바로 그 똑같은 법으로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운명의 반복이죠. 당시 아버지 석달륜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판사에게 나중에 기자가 책임감을 느끼냐고 물었답니다. 그때 돌아온 대답이 이거였다고 해요. 웃기고 앉아있네. 자료는 바로 이 한마디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개인, 한 가족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이 법이 우리 사회 전체, 특히 한반도 평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자료의 주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바로 평화로 가는 길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모순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한쪽에서는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고속철도를 놓자는 그런 거대한 평화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남북 교류도 하자고 하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국가보안법 아래에서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 단체입니다. 북한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죠. 이 자료는 바로 이 엄청난 간극, 이 모순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모아서 이 자료는 국가보안법 자체를 심판대에 세웁니다. 왜 이 법이 폐지되어야 하는지 최종 변론을 들어보시죠. 자료가 주장하는 폐지 이유는 크게 이렇습니다. 첫째, 이건 식민시대의 낡은 유물이다. 둘째, 국가폭력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만드는 무기였다. 셋째,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넷째,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갉아먹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애매한 조항들 때문에 활동가나 노조를 탄압하는 데 악용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역설적인 결론에 다다릅니다. 이 법의 원래 목적이 뭐였죠?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자유를 가장 위협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국가보안법 그 자체라고 말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국가보안법은 과연 우리 자유의 수호자일까요? 아니면 그 자유를 옭아매는 족쇄일까요? 무엇이 진정한 안보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떤 법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이제 듣고 계신 바로 여러분의 몫으로 남았습니다.